아까 전에 봤던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총계, 전체 변화량, 총 우리가 139명이죠. 이 데이터는 총 139명이에요. 139명인데 그룹별로 뭐 38명 이렇게 쪼개서 그룹 간의 차이를 본 겁니다. 어쨌든 139명인데 항상 자유도는 우리가 n-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39명의 평균, 전체 평균하고 차이를 다 해봤더니 113점만큼 차이가 나온 거예요. 얘는 제곱한 겁니다. 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제곱합이라고 써있죠. 거리니까 다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리를 다 재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했더니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족도 점수가 113점이라는 만족도 점수의 차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룹 간의 차이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룹 간의 차이. 근데 그룹 간의 차이가 9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개별 모든 사람들의 그 나머지를 뺀 차이가 104점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얘 더하기 얘가 얘입니다. 당연히. 얘는 얘랑 얘랑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딱 봤더니 104점이 훨씬 높죠. 9점보다. 그러면은 잔차이에서 발생한 그 변화가 더 크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순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곱합은 개체가 많을수록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죠. 얘는 합계예요. 합계. 근데 우리는 합계를 쓰지가 않고 뭘 쓰죠? 평균을 쓰죠. 항상. n분의 1로 나눠줘야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식사를 갔어요. 100명이 먹은 값하고 10명이 먹은 식대하고 틀리죠. 당연히 100명이 먹는 게 훨씬 높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n분의 1로 나눴을 때는 값이 바뀌잖아요. 그죠? 한 명당 얼마 썼느냐 이거랑 틀리죠. 합계랑은. 얘는 합계예요. 전체 합계니까 얘를 볼 수는 없어요. 얘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늘어나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1인당 얼마만큼 나왔느냐 1인당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는지를 평균을 내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통계에서는 n분의 1이 아니고 n-1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자유도라고 불러요. 통계에서는. 그래서 얘도 보면은 그룹이 4개죠. 얘는 그룹 간의 차이니까 그룹이 4개 있었어요. 그러면 나누기 4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4-1로 항상 빼줍니다. 그래서 그룹이 4개인데 3개로 나누기 3만 해줘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9점을 나누기 3 하니까 3점이 나오죠. 그러면 그 그룹 간, 각 그룹 간의 차이는 3점 정도씩 나온 겁니다. 평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총 135명, 나머지 이걸 빼준 거, 나머지가 135명이 104점 정도가 차이가 났으니까 또 얘를 나누기, 얘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평균 0.7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 얘를 0.775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3.072를 분자로 해서 요 비율, 즉,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를 비교한 겁니다. 그랬을 때 총 몇 배가 나오냐면 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룹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게 그렇지 않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난 거에 비해서 총 몇 배가 더 높다고 본 거예요? 4배 가까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얘분의 얘의 비율입니다. 얘 F값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떤 개념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얘를 해석해 줄 수 있잖아요. 저런 게 어떤 개념이구나. 그죠? 저는 그걸 자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분산분석표의 의미는 뭐냐면 그룹 간의 차이가 발생한 거하고, 그러니까 그룹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룹 간의 차이가 의해서 발생한 게 최소한 몇 배 이상 되느냐. 여기는 총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런데 진짜 그룹 간의 차이는 몇 배로 볼 거냐? 이거예요. 우리 T테스트에서는 점수를 몇 번으로 봤죠? 발자국이 몇 발자국이에요? T테스트 할 때는. 1.96이랬잖아요. 그래서 2발자국 이내에 들어오면 차이가 없는 거고 2발자국을 벗어나면 차이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죠. 계속. 이해되시죠? 근데 분산 분석에서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은 그룹에 의한 차이에 나오는 변동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값에 비해서 총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기준점은 이렇게 나왔어요. 2.6배. 근데 얘는 우리가 T테스트처럼 1.96 딱 정해져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얘는 데이터 개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SPSS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를 보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자면 2.6배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4배 이상 많이 차이가 났죠? 그룹의 차이가 4배 이상 났잖아요. 우리 기준은 한 2.6배만 차이 나면 되는데 4배 이상 차이 났죠? 그래서 F값을 보면은 4배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룹 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F값은 자꾸 바뀌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죠? P-value. P-value는 뭐라 그랬죠? 이 F값이 얼마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그 확률값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0.05보다 크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0.05보다 크면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자꾸 기무가설 얘기하면 헷갈린다며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줬죠. 지난 시간에.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0.05보다 작으면 무조건 차이가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0.05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는? 0.05보다 작죠? 지금? 얘보다 훨씬 작죠?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원래는 이 개념이 F값을 이용해서 하는 개념인데 F값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노바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아노바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량을 재서 그거를 그룹에 의한 변화량과 그렇지 않은 변화량으로 나눠서 어느 게 더 크냐 이걸 비교해서 그룹에 의한 변화가 최소 기준. 보통은 한 2점에서 2배에서 3배 사이인데 한 3배 이상 우리가 봅니다. 대략 봤을 때. 그래서 3배 이상 F값이 크면, 즉 그룹에 의한 차이 변화량이 3배 이상 높으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룹 간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노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노바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강서하고 강동이 차이가 나요? 강동하고 강북이 차이가 나요? 도대체 6개 중에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검증 안 했죠? 물론 여기서 차이가 없어요. 0.05보다 커요. 그러면 0.06이 나왔어요. 만약 이 값이. 그러면 0.05보다 크죠, 얘가? 그럼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끝. 분석을 더 안 해도 되죠. 왜? 매장 간에는 다 차이가 없다니까. 그러면 뭐 어느 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노바 분석할 때 0.05보다 크면 스톱. 거기서 종료. 모든 그룹은 다 평균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끝. 만약에 0.05보다 작으면 이제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더 연구해야 되지? 아까 전에 t-테스트는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노바 분석 그 안에 SPSS 메뉴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나중에 해볼 겁니다. 그걸 체크하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이상한 용어가 막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t-테스트 아노바도 어려운데 뭐 이상한 말들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이름들이에요. 사람들이 개발해놓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아노바라는 게 피셔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죠? 피셔라는 사람이 만든 걸 LSD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본페론이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만들었죠? 그것도 있고요. 많이 쓰는 게 튜키, 듀칸, 요 한 4개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요 기준에 의해 보면 피셔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얘는 우리 t-테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피셔라는 분이 처음에 아노바를 만들어 놓고는 그냥 t-테스트를 썼어요. 조금만 바뀌긴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게 바뀌어나서 실제로 분석해 보면 에러가 좀 많이 납니다. 이걸로 분석하면. 그래서 얘쪽은 이건 많이 안 쓰고요. 아까 전에 본페론이라는 사람이 이걸 고정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n배, 우리가 n배 이상 증가한다 그랬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k라는 값이 아까 전에 그 값입니다. 6배, 만약에 6번 해야 된다 그러면 2k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6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셔라는 사람은 여기서 공통부사, 이게 T분포입니다. T분포에서 요 값만 요걸로 살짝 바꿔놨어요. 아까 전에 이게 뭐냐면 아노바 분석에서 에라값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게 많이 부정확하다 그래요. 쓰는 사람들이. 통계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 방법은 있지만 많이 안 쓰이고요. 그 다음에 본페론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 또는 튜키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앞으로는 이제는 튜키, 체크, 뭐 이렇게만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의미는 뭔지 알겠죠? 이런 다중분석이라는 게 그냥 t-테스트를 하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노바를 했고, 아노바를 해서 분석해서 차이가 나면 일반 t-테스트를 쓰지 말고 보정된 요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각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본페론이라는 사람은 일반 t-테스트에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까 전에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에러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검정할 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0으로부터 일정한 수준이 있는데 요만큼 있어요. 요게 뭐냐면 두 발자국, 1.96 발자국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두 발자국, 플러스 두 발자국.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차이가 0이다, 없다. 이게 있고요. 이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다. 요 값의 기준이 0.05죠. 확률로 따지면 같은 말이에요. 두 발자국 0.05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검정을 하는데 본페롤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에러가 많이 발생하니까 얘를 두 발자국이 아니고 이만큼 넓혀줘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여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바꿔주면 요 계산에 의해서 요만큼 요 값이 요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에러가 좀 더 늘어났죠. 그죠? t-테스트보다. 왜냐면 에러가 자꾸 늘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보정해 준 걸 쓰자 앞으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튜키라는 사람은 해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그거보다 더 넓혀줘. 그래서 총 몇 배예요? 3.6배. 아까 전에 2배 가까이 했는데 본페론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몇 배였죠? 2.9배, 거의 3배. 튜키라는 사람은 거의 3.6배. 확장됐죠, 계속. 에러 범위를, 에러 인정해주는 게 조금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정해주니까 우리가 봤던 아노바 분석하고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혹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뭐냐면 아노바에서 차이가 있게 나왔는데 밑에 LSD를 돌리면 차이가 없게 나오거나 막 이래요. 또는 반대로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LSD를 돌리면 차이가 있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노바 분석이 차이가 있게 나오면 밑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의 개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거든요. 아노바 분석했는데요. 위에는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밑에 차이가 있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또는 반대 이거도 막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LSD 쓰지 마시고요. 본페론이나 튜키라는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석할 때는 LSD 말고 본페론이나 이런 걸 좀 쓰시라는 거예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t-테스트를 계속하면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걔를 보정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